보고 빠져나왔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10.5억 벌었다는 게 뉴스타파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죄 나온 거죠. 유죄죠, 다. 네. 주가 조작은 있었다. 네. 1차는 뭐 공소시효가 저기 끝났다. 네.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저거 하는 게 이것도 온갖 기교를 부려서 김건희 여사를 빼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냐. 1차에서는 1차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그다음 전주는 무죄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전주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자랑이라기보다 팩트 하나예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권오수 씨가 회사 만들다가 투자자들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한 거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된 거는 열린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그럽니다. 최강욱 위원하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으로서 고발을 한 겁니다. 열린민주당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이 2020년 4월달에 고발을 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거는 이른바 직접 수사권을 못하게 그때 추미애 장관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이었어요.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겨우 그 다음에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소가 된 거는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를 뺀 거죠. 김건희를 뺐는데 지금쯤에는 그렇게 좀 저거 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차라리 김건희도 같이 기소해가지고 같이 무죄받게 할 거고. 아유, 저는 절대로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대통령 못됐지. 못하지. 네. 그렇게 하면 대통령 못됐지, 당연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 조작 관련한 법원 판결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맞고, 그리고 2차 조작의 김건희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그게 1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1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게 특검으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이 결정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하나는 전원 유죄 받았으니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 확인이 됐고 주가 조작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는 인정을 받았다.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거 확인했다. 물론 뭐 무죄인 전주 한 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공소시효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 그 한 바퀴 첫 번째 한 바퀴 때는 뭐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한 바퀴 돌 때는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아직은 이것이 포괄일죄를 두 번째 거에 대한 포괄일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으니 행복하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걸 1년만 뭉개다 보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함정은 검사가 항소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 문제인 거죠. 검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권오수는 얼마나 해피합니까 지금? 너무 좋죠. 이게 8년 구형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집행유예 3개월, 그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항소 안 할래, 끝내요. 당연히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고 끝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한다 안 한다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침묵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피고인들은 항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피고인들이 전부 다 해피해. 그래서 아무도 이거는 물론 실형 들어가는 애도 있지만 주가 조작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그까짓 거 2년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속도 돼가지고 오랫동안 다 지났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들은 다 괜찮아서 항소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검사가 항소를 해주냐 안 해주냐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나왔으면 8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나오면은 무조건 항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로 항소하겠다. 항소하겠다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항소를 안 해요. 지금 항소 얘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도 항소했단 말도 없어요. 근데 이게 판결 선고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판결 선고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검찰이 항고를 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와도 공소시효 1년은 있는 거죠. 김건희 공소시효. 그것도 공소시효 1년이 정확하게 남으려면 김건희가 이 2차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는 그래서 판사가
거기다가 써주길 바랬어요. 판결문에다가. 비록 김건희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안 했을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범죄 행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건희 누구누구의 계좌를 이용해서 뭐 김건희 누구누구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주문을 어떻게 내달라고 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와주기를 사실은 바랬던 거예요. 판결문에. 근데 옛날에 그런 판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판사님은 김건희 얘기를 한마디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되느냐? 검사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밝혀집니까? 수사도 소환도 안 하죠. 물론 소환했는데 뭐 안 왔다는 말도 있고 제대로 소환도 안 하죠. 언론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하듯이 그 난리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고발 들어가고 다시 뭐 하고 다시 해가지고 뭔가 붐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걔네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된다고 주장하는 이쪽 라인의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고 저쪽 라인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나왔잖아요. 봐라 김건희 여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그래서 또 하나의 핵심 또 하나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안전장치는 바로 전주라는 손모 씨가 무죄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김건희 씨랑 똑같이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통장 빌려주고 계좌 빌려주고 뭐 한 거 없다 돈 빌려준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김건희는 통정매매까지 했던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주장이고 아니요 주장이 아니고 그거는 검사가 나왔어요.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소가 되거나 그게 명확하게 그렇죠. 수사돼서 이게 나오지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근데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네.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모두들 이게 괜찮겠거니 이건 인정해줬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정도로 검사가 말했으면 판사가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됐다니까. 안 됐으니까. 아니 근데 그 전주와 김건희 씨는 다른 게 그 전주는 통정 매매를 했다거나 직접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되게 희망 섞인 말이고 되게 좋은 말이에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그게 안 좋은 말이 나는 그래서 이걸 함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함정? 함정이라고요. 그 사람을 무죄 내게 해준 게 함정이라고 본다고요. 그건 함정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2차 주가 조작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말이 그분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게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설마 항고를 안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검찰이.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가 이렇게까지 보통 검사는 자기네가 구형한 것에 절반 이하로 그 판결이 선고되면 무조건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항소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무죄가 나오거나 예컨대 공소 기각이나 면소가 나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고요. 그 지금처럼 8년 구형인데 집행유예 나온다? 그럼 절반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항소한다고 항상 나면 말해 판결 선고 난 날. 근데 이번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관례 정도인 거지. 그럴 정도로 뻔뻔할까? 뻔뻔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정도로 뻔뻔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저도 막 이거 하면서 이걸 아니 설마 이럴까를 다 했기 때문에 설마 이럴까. 그리고 그래서 설마 나는 그거는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바 있고 그런데 이건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 항소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죠. 그런데 항소를 안 하게 되면 1년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게 어떤 경우에든 국회에선 돌아갈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아예 지금 이런 경우에 아니 이 법무부 장관이 좀 수사권 지휘라도 해가지고 김건희 이제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동훈 장관이요? 왜요? 그건 내가 꿈꾸는 거죠. 그거는 진짜 아닐 것 같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거는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 아니라 더군다나 어림도 없을 얘기가 제가 항상 저거 했던 건 뭐냐면 김건희를 만약 그런 식으로 2차에서 그걸 잡게 되면은 윤석열까지 같이 잡는 거거든 사실은. 윤석열이 그 대선 손해 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특검도 지금 두 가지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훈 의원, 그건 다 알고 계신 거고. 정의당.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재명 그 체포 동의안부터 가결시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정의당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정의당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주장해놓고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미친 것 같다고 표현보다는
나는 정의당이 가끔마다 좀 아둔해요. 아둔하게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왜냐하면 특히 저기 대표의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판단은 굉장히 기민하지 못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지금 네. 정의당에 먼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영희님이 이런 말 쓰시네요. 왜냐하면 저기가 민주당이 나서서 특검에 대한 얘기 좀 돌리고 여론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의당의 스탠스를 정하면 되지. 무슨 지금 정의당이 힘이 있다고 나서가지고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이영희님 하냐고.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영희님입니다. 노영이 노영이, 같겠지 뭐. 이영희. 노영이 아닙니다. 정의당 정말 밥맛입니다. 이제는 실망이라는 말도 사치입니다. 저는 교조주의적이라고 봐요. 그 논리가 뭐냐면 불체포 동의안을 없애는 것,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 이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의제고 이재명 후보도 대선 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는 정신으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사 독재 정권이 총칼을 앞세워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할 때 그때 야당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전향을 했어요. 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자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검사 독재 시스템 하에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 정의당이 따른 것보다는 과거의 원칙에 매여서 매여 있다. 저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게 검찰이- 교조주의적이라고 검찰이 생각해요. 이렇게 망가진 게 지난 5년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저기 탄핵 이후부터 이게 검찰이 급격히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든 공작과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조정훈은 그렇다 치고 그랬는데 난 조정훈은 왜 그런 그렇다 거야? 치고가 그 사람이 이미 원래 그런 태도를 스탠스를 정했다 취했다고. 스탠스 그런 아니 뜻이에요. 그런 스탠스를 주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번에도 어저께도 호로록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는 거는 뭐 이재명 뉴스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거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거를 설명해야죠. 아니 이재명을 저기 뭐야 이재명이 저 대표를 당 대표직을 내놓으면은 그 특검도 할 수 있다. 대장동 특검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뭔데 이런 민주당 바보 같은- 당대표를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그 조정훈이 나는 정말 조정훈이가 민주당이 저기 비례대표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진짜 잘못했죠. 근데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서 뭐 그렇게 한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 거기에 세계일보 기자가 나와서 네.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자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요지의 얘기를 공중파에서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얘기는 이제 신뢰가 거의 없구나. 이분은 뭔가 뭐 때문인지 이렇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제가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세계일보 기자가 뭐 무슨 불사조 기자단인가 뭐 그 프로에서 한동훈 장관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아니, 요지의 근데 왜 얘기를 하더라고. 조정훈 같은 친구를 갖다가 법사위에 거기 캐스팅 보트로 놓아준 거야. 김진표 그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한테 왜 이렇게 안목이 없어 도대체? 혹시 뭐 국회의장 할 때 찬성표를 던지셨을까요? 예, 거기까지는 저희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난 조정훈이를 한 번도 제대로 괜찮다고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서울시장 네. 선거 때도 내가 당했었고. 아유. 네,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약간의 그 암초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장 먼저 법사위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검찰이 일주일 내 이제 5일 남은 건가요? 금토일은 빠지나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 항소하는지 여부부터 법사위에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하신 분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히 다시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 일단 공소시효가 잠깐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이 두 번째 이 회전까지 그 이 시세 조정 관련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판결 선고가 났고 재판하는 동안에는 중단이 되는 상태였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가 원래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항소심이 계속된다면
사실은 그 재판은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니까 네. 수요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지만 항소가 안 이루어져서 다 확정이 돼버리고 나면 아무도 이 사건에서 항소를 안 하면 다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공소시효 1년이 다시 진행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예. 이게 검사 독재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법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설명들이 전부. 예,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 좀 챙길 걸 꼼꼼하게 챙기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